네, 안녕하세요. 토목 엔지니어 돌종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번 달 초죠. 그 시청역 인근 도로에서 역주행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서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가 있었는데, 그 사고에 대해서 토목 엔지니어로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고는 뭐 많은 분들이 그 워낙 충격적으로 받아들이시고 그래서 어느 정도 알려져는 있고요. 이쪽 호텔에서 나온 차량이 이 일방향 도로인 이 도로를 역주행을 하다가 여기 인도로 돌진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사망자가 많이 발생한 사고입니다. 이 도로를 인공위성 사진으로 보면은 여기 이제 무슨 호텔이 있다고 그랬죠. 여기서 나오는 길인데 여기서 이제 우회전을 바로 해야 되는데 이제 건너간 거죠. 이 도로를 건너가서 역주행을 하고 요 지점으로 이제 돌진을 해서 요 근처에서 이제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로드뷰로 보면은 요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서 있던 분들이 이제 그 차량이 이렇게 돌진하면서 여기 이제 치여서 사망하게 된 사고인데요. 일단은 이 건너편에도 그렇고 이쪽도 그렇고 그 횡단 금지 그 난간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고 현장 사진을 보면은 그 난간이 뭐 당연히 힘없이 이렇게 부서져 있는 것들이 보이거든요. 그런 사진들을 보면은 일로 이제 돌진해서 이렇게 난간이 이제 완전히 부서져 있었고, 그렇죠. 요 근처로 이제 돌진한 것 같아요. 이 사고가 나고 나서 이 난간이 왜 이렇게 쉽게 부서졌냐, 뭐 약간 그런 수의 기사들이 그 많이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기사들을 보면 역주행 참사로 본 일상 위협, 헷갈리는 일방통행, 부실한 가드레일 이렇게 했는데 사실 이게 가드레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가드레일이 아닌데 가드레일이라고 일단 그 이렇게 기사에 쓴 것도 잘못된 거고요. 가드레일이 있었지만 무용지물이었다. 사실상 가드레일이 아니거든요. 가드레일 규정 강화, 교통규범 홍보 필요 뭐 이런 게 있는데 교통규범 홍보 필요는 요건 아마 역주행 얘기하는 것 같고 가드레일 규정 강화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요 기사를 보면 또 국토부가 시청역 사고의 방호 울타리 관련 도로관리 지침 보완 검토를 한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사실상 민감한 얘기입니다. 이게 그 어떤 이 사고는 상당히 그 발생 확률이 낮은 아주 특수한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맞춰서 이 방호 울타리 그러니까 차량으로부터 그 보행자를 보호하려면 방호 울타리를 세워야 되거든요. 방호 울타리하고 난간하고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방호 울타리는 차량의 힘을 버틸 수 있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 국토부가 지금 검토는 한다고 했는데 이게 사실상 일반 도로잖아요. 일반 도로고 설계 속도가 50으로 규정된 이런 일반 도로에 방호 울타리를 세운다는 거는 이거는 뭐 만들면 좋겠지만 이 비용이 엄청나거든요. 그리고 이 기준이라는 거는 딱 정해지면 다 지켜야 되잖아요. 그럼 모든 곳에 다 이 방호 울타리를 세울 거냐? 예를 들어서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이 그 어떤 사고를 냈다. 그러면 중분대를 다 세워야 된다. 이런 또 그 논리의 기사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국토부가 그 검토는 한다고 했지만 사실상 이거는 방호 울타리를 모든 도로에 다 세울 수는 없는 거죠. 아주 특수한 그런 사고, 발생 빈도가 매우 낮은 사고에 맞춰서 모든 시설들을 만들 수는 없거든요. 그 안전을 위해서 투자하는 건 좋지만 과다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어마어마한 비용이 드니까요, 그죠? 그래서 그 이 방호 울타리 관련 규정들을 좀 살펴보면은요, 국토부에 가서 검색을 하면은 이 방호 울타리 난간 이런 거에 대해서는 도로 안전 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쭉 찾아보면은 2022년 요게
최근 건 것 같아요. 도로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일부 개정. 여기 들어가 보면 파일들이 올라와 있고 제가 이걸 다운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운받았는데 이렇게 보시면 압축을 풀면 이렇게 뭐 시선 유도 시설 뭐 이렇게 갖고 조명 시설, 차량 번호 안전 시설 이렇게 쭉 해갖고 있고 이 중에 차량 방호 안전 시설 3편 요게 이제 그 차량을 버틸 수 있는 방호 울타리 그에 관계된 얘기고 요번에 사고가 난 데는 아마 요거 무단 횡단 금지 시설 요런 거 정도 될 것 같아요. 좀 다르죠. 난간에 관계된 거는 사실상 여기에 규정은 없는 것 같고요. 일반 난간 있죠. 우리 도량의 이제 보도부 제일 외측에 있는 그런 난간 이런 건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안전시설 차량 방호 안전시설이죠. 차량 방호 안전시설 실물 충돌 시험 업무 편람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열어보면 도로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여기에 차량 방호 안전시설 편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거는 이제 등급이 있어요. 그러니까 설계 속도 와 뭐 각도, 그다음에 차의 크기 이런 것들로 이렇게 등급이 나눠져 있습니다. 등급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등급이 정해져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충돌 각도, 요게 이제 기둥이고 요게 이제 차량을 유도하는 어떤 그 정방향으로 길게 돼 있는 그런 펜스 같은 역할을 하는 애들이죠. 그 충격도라는 걸 산정하는데 단위는 킬로줄입니다. 킬로줄. 기준 충격도 해갖고 등급이 이 S1부터 시작해서 S7까지 있는데 이 중간에는 이제 나눠져 있어요. 하나, 둘, 셋, 네 개죠. 여기 3-B가 있고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죠. SB7까지 있지만 실제로는 아홉 개고 SB3B가 있고 SB5B가 있어서 이렇게 돼 있고 뭐 60kJ부터 시작해서 600kJ까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느 구간에 어떤 걸 쓰는 것이 좋다 이렇게 이제 다 나와 있거든요. 저속 구간 60km 시속 60km 이하 구간 SB1 추천이죠 이게.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뭐 기본 구간, 위험 구간 그래가지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기본 구간이냐 위험 구간이냐 이런 것들이 뭐 구조물이냐 구조물 같은 경우 교량 같은 경우에 떨어지면은 이제 높은 곳에서 떨어지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비탈면 같은 데서도 마찬가지고 도로가 높은 곳에 있으면 그 밑에 떨어지면은 이제 크게 다칠 수 있으니까 뭐 그런 구간과 또 곡선부 뭐 이런데 그죠? 곡선부는 이제 아무래도 차량이 이제 이탈할 수도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해갖고 이렇게 쭉 다 규정이 있거든요. 물론 이제 일반 도로 이렇게 도시내 도로에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런 규정들이 뭐 딱히 도심지 구간에 설치하지 마라 이런 얘기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고 실제로 이제 차량 방호 울타리는 충돌 시험 규정이나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충돌 시험 규정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갖고 차량 방호 안전시설 실물 충돌 시험 업무 편람 해가지고 뭐 어느 무게로 어느 각도로 어떤 식으로 이제 충돌 시험을 하고 그다음에 뭘 평가할 거냐, 뭐 뒤로 얼마큼 밀리느냐, 뭐 그다음에 뭐 습승자를 보호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뭐 이렇게 했고 차량 방호 울타리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갈매기 차선이라는데 이제 갈라지는 부분 있잖아요. 거기도 이제 너무 늦게 이렇게 차선을 바꾸는 바람에 거기다 중간에다가 충돌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는 시설들 충돌 그런 것들이 이제 차량 음, 안에 있는 이제 탑승자를 보호하는 뭐 그런 능력을 평가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평가하는 규정들이 있고요. 이런 것들이 그 시험을 직접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어느 업체에서 이거 올려놓은 시험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승용차가 충돌했을 때 이렇게 방향을 바꾸도록 유도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가 얼마 이상 밀리면 안 된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완전 강성이냐 아니면 이렇게 기둥들을 세우고 이런 그 레일이죠. 레일을 타고 이제 이렇게 가도록 하는 이런 형태의 이제 방호 울타리가 있고요. 근데 이 차량이 부딪혔을 때 얘가 얼마큼 버텨야 되냐 이런 것들이 사실상 완전히 다 버티면 좋겠지만 그런 게 쉽진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버스가 부딪혀도 괜찮아야 되냐, 뭐 대형 트럭이 왔을 땐 어떡하냐, 뭐 이런 것들이 모든 걸 다 완벽하게 막아야 되나 이런 것들도 의문이 있는 거죠. 음, 뭐 그런 위험들을 모두 다 막기에는 사회적 비용이 너무나 크고요. 그다음에 뭐 교통사고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충돌 시험이나 이런 게 있긴 하지만 등급들이 다 있는 것처럼 규정을 만들어서 모든 걸 다 완벽하게 운전자를 완벽하게 보호해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그죠? 등급을 나눠서 뭐 그렇게 되면 좋은 차와 나쁜 차 구분도 없고 다 완벽하게 다 막아야 되는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고, 이런 난간이 있다고 해서 이게 다 보호되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천대교 이 버스 추락 사고가 되게 회자가 됐었는데, 이때도 이 그 교량에 있는 난간이 이 버텨야 되냐 못 버텨야 되냐 뭐 이런 게 있는데, 사실상 저는 난간이나 이런 것들이 이런 대형 차량들을 까지도 만족하게 만들어야 되느냐, 이제 그런 것도 좀 논란이 있을 수 있죠. 이때는 차량이 이제 그 갓길에 서 있는 승용차를 추돌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 다리 쪽으로 돌진을 해서 그 난간을 뚫고 이제 떨어진 건데, 하필이면 이제 이게 거꾸로 떨어지는 바람에 사상자가 많이 발생했던 사고입니다. 그래서 이제 난간이 파손되는 게 나은 건지, 그다음에 난간이 아주 강해서 버티면은, 난간이 버티면은 교량이 파손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어, 공학적으로 어떤, 이제 공학이라는 게 사실상 사회적 합의예요. 그죠?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우리가 교량을 안 무너지게 설계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상 교량도 파괴 확률이라는 게 다 있어서 뭐 만분의 1 이런 식으로 파괴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왜냐하면 차량 교량에도 그 차가 다니는데 그, 그 차가 과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따져서 그다음에 뭐 바람, 지진 이런 것들이 다 확률론적으로 파괴 확률을 설계 목표를 정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사회적 합의죠. 그러니까 뭐 만년 만에 한 번 오는 지진에도 버티게 만들자. 이렇게 사회적 합의가 될 수도 있고, 지금 현재는 뭐 천년에 한 번 오는 지진에도 버티게 하자. 뭐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거고, 그래서 이번 사고는 참 안타까운 사고였지만, 그 국토부가 지금 이렇게는 일단 답변했을 거예요. 언론에서 물어보니까 뭐 보완을 검토하겠다라고 하는데, 이미 이제 기준은 다 있는데 이걸 설치할 거냐 말 거냐는 그 지자체가 판단하는 거거든요. 이런 도심지 도로는. 이제 그게 기준은 이미 있는 거고, 적용할 거냐 말 거냐는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만약에 이 시청 앞 도로에서, 이 도로에서 사고가 났다 그래가지고 여기다 다 방호 울타리를 설치한다 그러면 다른 데에서 또 설치해 달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 어디는 설치하고 어디는 설치 안 하고 그러면 또 복잡한 일이 생길 수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이 사고를 보면서 조금 안타까웠던 거는, 여기 방호 울타리가 설치되냐 안 되냐 이 문제가 아니라, 저는 좀 가로수와 가로등에 주목을 했어요. 이 구간이 지금 여기서 보면은 약 50m 정도 되는 이 한 블럭이 이 구간이거든요. 근데 여기로 돌진을 했는데, 보통은 보통은 이제 급발진, 뭐 이 사고의 경우는 이제 급발진이냐 아니냐 이렇게 논란이 있었지만은, 보통 급발진 사고 같은 경우에는 그 고정시설물에 충돌하면서 정지를 하거든요. 근데 이 차량은 지금 고정시설물에 충돌 안 하고 여기 이 인도를 통과한 다음에 이쪽으로 가서 아마 정지를 했던 것 같아요. 이쪽으로 가서. 근데 저는 이 사고 현장 사진 로드뷰를 보면서 조금 안타까웠던 거는, 이게 여기에 그 가로수가 몇 개 있었다면 가로수의 배치 간격은 1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촘촘합니다, 생각보다. 그러니까 여기가 어, 가로수가 예를 들어서 뭐 이 정도 간격으로 이렇게 있었다면은, 결국 운전자가 그게 가로수에 충돌하고 방향이 바뀌거나 아니면 정지하거나 뒤집어지거나 이런 에, 결과가 나왔을 텐데, 여기는 그 무단횡단 방지용 그 난간만 있었지 가로수나 가로등도 없었어요. 이제 가로수 설치 간격은 8m니까 상당히 촘촘합니다, 생각보다는. 그러니까 사실상 가로수의 역할이 그 그늘을 제공하고 뭐 그 온도를 낮추고 이런 역할도 하지만, 실상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그 이렇게 인도로 돌진하는 차량을 막아줄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하는 걸로 보여지는데, 여기는 안타깝게도 가로수가 없었고요. 가로수가 없었고, 가로수 하나도 없고, 하다못해 신호등, 여기는 뭐 횡단보도 없으니까 신호등은 없었죠. 가로등이라도 하나 있었으면은 좀, 그죠? 이 근처에 뭐 가로등이라도 이렇게 하나 있었으면은 여기 강하게 충돌하고 방향이 바뀌거나 그러면서, 이 도도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제 뭐 충돌을 하면 이제 방향이 바뀌거나 그러면 이렇게 건물 쪽으로 돌진할 하면은, 물론 뭐 건물 안에 사람이 많으면 또 다수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겠지만은, 아무튼 가로수가 8m 간격으로 이 정도 되겠죠. 뭐 있었으면은 좀 낫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가로수 또는 가로등 많이 있었어도 좀 피해가 조금 줄지는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데는 가로수가 있는데요. 여기는 또 가로수가 없는 구간이고, 아마 상가 지역이라서 그런 민원들,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가로수 때문에 이제 이런 간판들이 안 보인다 이런 민원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아무튼 이번 영상에서는 그 시청역 인근 도로 역주행 사고와 관련해서 방어 울타리, 난간, 그리고 가로등, 가로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토목 엔지니어 입장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번 사고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 엔지니어 돌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